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존중, 허준,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한 조선의 명의. 인문학 맛보기. 허준, 1539년부터 1615년, 조선 선조 때의 명의. 동의보감의 명의 허준. 허준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의사이자 의학자예요. 허준이 살던 무렵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위태로웠고 여러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어요. 이때 허준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병을 치료했으며 동의보감과 같은 훌륭한 의학서를 펴내 모든 백성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1. 서자로 태어난 서러움. 으앙!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앞마당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서성거리던 허론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잠시 뒤 산모의 시중을 들던 몸종이 산실 밖으로 나와 허론에게 말했어요. 산실, 낳을 산, 집실, 아기를 낳을 수 있게 꾸며놓은 방. 대감마님, 방금 안방마님께서 옥동자를 순산하셨어요. 옥동자, 구수록, 아이동, 아들자. 사내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그래?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더냐? 네, 마님. 허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로는 산실로 들어가 부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부인, 아이를 낳느라 고생이 많았소. 며칠이 지난 뒤 허로는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허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허준은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기억력이 좋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스스로 지혜롭게 풀어나갔고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쉽게 잊지 않았어요. 지혜, 슬기지, 슬기로울 해.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능력. 하지만 허준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 괴로울고 번민할 민,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어느 날 아침, 아버지와 마주친 허준이 무심코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근엄하게 꾸짖었어요. 이놈, 아버지가 아니라 대감만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똑똑한 녀석이 어찌 그런 걸 잊었던고? 허준은 아차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잘못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한데 대감마님, 다른 형님들은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저만 대감마님이라 불러야 하는지요? 네가 좀 더 크면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허준은 몇 해가 지나서야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요즘엔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이런 제도를 한자로는 일부일처라고 해요. 일부일처, 한일, 지아비부, 한일, 아내처. 한 남편에 한 아내만 있는 혼인체제.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남자들은 부인을 두세 명 정도 두기도 했어요. 허준의 아버지도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을 두었어요. 이럴 때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적자라 했고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서자라고 불렀지요. 서자, 열어서 아들자, 첩에게서 난 아들. 허준이 바로 서자였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나를 서자로. 허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적자와 서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어요. 서자는 적자에 비해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허준의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재산도 넉넉했어요. 그래서 훈장님을 집으로 모셔 허준의 배다른 형들에게 글 공부를 시켰어요. 하지만 허준은 형들과 함께 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서자인 허준의 신분으로는 감히 형들과 함께 앉아 글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분, 몸신, 나눌 분,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허준은 형들이 공부할 때마다 방문 밖에 쪼그려 앉아 훈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전명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전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자, 따라서 소리 내어 읽어보거라. 천명, 하늘천, 명할명, 하늘의 명령. 형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문 밖에 있던 허준도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글 읽는 흉내를 내도 책이 없으니 글자를 익힐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허준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허준을 감싸 안으며 울먹였어요. 준아, 모두 이 어미의 잘못이다. 차라리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차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벌써 9살이 된 허준은 글조차 마음대로 배울 수 없는 세상이 정말 싫었어요. 세상, 대세, 위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래서 매일 이 동네 저 동네 혼자 돌아다니고는 했어요. 어떤 날은 그가 허론대감의 서자라는 걸 알아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이, 하인만도 못한 허서자야. 어딜 그렇게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 게냐? 하인, 아래하, 사람인, 남의 집에 매여 일을 하는 사람. 아이들은 허준을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댔어요. 그럴 때마다 허준은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내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높은 벼슬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땐 날 놀린 너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 급제, 미칠급, 차례제, 시험에 합격함. 며칠 뒤 허준은 책을 파는 가게로 찾아가 천자문, 사자소학, 동몽선습 등 몇 가지 책을 사들였어요. 형들은 벌써 사서성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허준은 글자부터 익혀야 했지요.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한자가 나타나면 훈장님을 몰래 찾아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연습, 익힐련, 익힐습, 학문이나 기해 등을 익숙해지도록 되풀이하여 익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형들이 허준의 앞을 갈아먹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너 요즘 글 도둑질한다며? 글을 도둑질하다니 무슨 뜻인지요? 네가 훈장님을 몰래 찾아가 글을 배우는 게 글도둑질이지. 제가 사자소학을 읽어보니 아우에게 입을 옷이 없다면 형이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구절도 있던데 형님들은 제가 글을 배우고 익히는 게 그리도 못마땅하신가요? 형님들? 서자 주제에 감히 누구더러 형님이래? 앞으로 우릴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훈장님을 다시 찾아갔다가 들키면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 그 형들이 말한 멍석말이라는 것은 멍석으로 온몸을 말게 한 뒤 사정없이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걸 뜻해요. 그날 허준은 형들의 구박이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구박, 몰구, 닥칠박, 못 견디게 괴롭힘. 그래서인지 혼자 와들와들 떨다가 그만 병석에 눕고 말았어요. 병석, 병병, 자리석, 병자가 알아눕는 자리. 어머니가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를 해주신 덕분에 허준의 병은 이틀 만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간호, 볼칸, 보호할 호, 환자 등을 보살피고 돌봄. 똑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왜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할까?
허준은 사람을 차별하는 신분제도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며칠 뒤, 대감마님이 허준을 급히 찾고 있다는 전갈이 왔어요. 전갈, 전할 전, 꾸짖을 갈,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함. 듣자 하니 네가 요즘 글을 배우려다가 혼이 났다며? 네, 대감마님.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하루빨리 학문을 익혀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서요. 과거에 급제해서 뭐하게? 벼슬을 얻어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허론대감이 말했어요.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더구나 서자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무반에 그칠 뿐 문반이 되는 건 불가능하단다. 실력, 열매실, 힘력, 실제로 가진 힘이나 능력. 허준은 서자들이 과거에서조차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네 신분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라. 그곳에서 공부도 마음껏 하고 과거의 급제, 출세도 하도록 해라. 출세, 날출, 대세,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이름이 널리 알려짐. 허준은 아버지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형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다닐 것만 같았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허준은 어머니와 집을 나섰어요. 허준은 집을 떠나기 전 사랑방에 들러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작별, 지을 작, 나눌 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짐. 그럼 대감마님, 평안하십시오. 허론대감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오냐, 기특하구나. 너도 내 아들인데 그동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지금 떠나면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거라. 허준이 어렸을 때 혼이 난 뒤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란 호칭이었어요. 네, 아버지. 허론대감은 어머니에게 폐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주면서 말했어요. 폐물, 조개패, 만물물, 산호, 호박, 수정 등으로 만든 물건. 이걸 팔아서 집도 사고 농사 지을 땅도 마련하시오. 그날부터 허준 모자는 남쪽을 향해 한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모자, 어미모, 아들자, 어머니와 아들. 하루 종일 걷다가 날이 저물면 주막으로 들어가 하룻밤 머물고 이튿날 아침 다시 걸었어요. 허준 모자가 충청도 공주 고을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내를 업고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남편의 등에 업힌 여인은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나 죽소 하면서 계속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환자가 무척 아픈 모양이구나. 어떤 의원을 찾아가는지 몰라도 병을 잘 고쳐주어야 할 텐데. 의원, 의원의, 수효원, 의사와 의사가 되려는 수련생을 함께 일컫는 말. 허준의 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허준도 환자가 무슨 병으로 저렇게 아파하는지, 어떤 의원을 찾아가는지 궁금했어요. 더구나 아픈 아내를 업고 뛰는 남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스러웠답니다. 허준은 환자를 업고 달려가는 남자를 무턱대고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 왜 그 사람을 자꾸 따라가니? 어떤 의원한테 가는지 그 의원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사내를 따라가던 허준 모자는 얼마 후 큰 기와집이 있는 대문 앞에 다다랐어요. 언제부터 모여든 것인지 30명 가까이 되는 환자들이 한 줄로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례, 버금차, 법칙리에 순서 있게 구분하여 각자에게 돌아오는 기회.
그때 방금 도착한 사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매우 죄송한데 제 아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차례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 사양할 양, 걸음보, 순서나 물건 등을 남에게 미루어 줌. 그러자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여기서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도 아까부터 순서를 기다려왔는데. 젊은 세대기 정말 다급한 것 같으니 자리를 양보해 줍시다. 허준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의원님이 정말 병을 잘 고치시나요? 그걸 모르는 걸 보니 먼 데서 왔구나. 이댁 박 의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업혀 왔다가 나갈 때는 뛰어다니게 할 정도로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단다. 게다가 학문도 얼마나 높으신지 때만 되면 내로라 하는 선비들과 어울려 시회를 여시는 분이야. 시회, 시시, 모일회. 시를 좋아하는 선비들이 시를 짓거나 토론하기 위해 가지는 모임.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허준이 놀라워하자 그가 다시 말했어요. 그뿐인 줄 아니? 박 의원께선 양반이든 상민이든 노비든 그 어떤 환자들도 공평하게 대하신단다. 더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약값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시는 분이지. 공평, 공변될 공, 평평할 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고름. 그 말을 듣는 순간 허주는 더 이상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순간, 눈 깜짝할 순, 틈간, 아주 잠깐 동안. 어머니, 저는 박 의원께 의술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이 마을에서 사는 게 어때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과거의 급제에 벼슬을 하겠다더니 웬 의술을 배운다는 게냐? 어차피 과거를 본다 해도 문과는 넘볼 수 없다 하니 차라리 의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박 의원처럼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의술, 의원의, 꾀술, 병을 고치는 기술. 정말 그러고 싶어? 네가 서자로 태어나 톡톡히 서러움을 당하더니 신분차별에 한이 맺혔구나. 그러자면 먼저 박 의원께서 널 제자로 받아주셔야 할 텐데. 그건 걱정 마세요. 인문학 인물탐구 2. 누구에게나 소중한 생명. 그날부터 어머니와 함께 동네 주막에 머물게 된 허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박 의원 댁으로 찾아갔어요. 허주는 조리 있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 찾아간 용건을 말했어요. 조리, 가지조, 다스릴리,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 저를 의원님의 제자로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명의가 되어 그 은혜에 결조보은하겠습니다. 결초보은, 맺을 결, 풀초, 갚을 보, 은혜은, 풀을 묶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뭐? 결초보은을 해? 아주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보아하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글도 제법 읽은 모양인데 뭐하러 의술을 배우려는 게냐?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며칠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의원이 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찾아오너라. 박 의원은 이렇게 허준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허준은 날마다 박 의원 댁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했답니다. 마침내 박 의원은 허준을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런데 박 의원은 의술을 가르쳐 주기는커녕 날마다 약초꾼들과 함께 약초를 채취하게 하거나 그 약초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만 시켰어요. 약초, 약약, 풀초, 약이 되는 풀.
허준은 처음엔 어떤 게 풀이고 어떤 게 약초인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몇 년 후엔 약초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특성과 효능까지 훤히 알게 되었답니다.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경이는 기관지, 염증을 치료할 때, 몸이 자주 부을 때, 부인병을 치료할 때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아무리 짓밟혀도 질기게 생명을 지킨다 해서 질경이, 길에서 자란다는 뜻에서 길경이라고도 부르며, 허주는 이런 식으로 그날 캔 약초들에 대해 공부하여 배운 지식들을 머릿속에 깊이 담아두었어요. 기관지, 기운기, 피리관, 가를치, 사람의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허주는 몇 년 동안 약초를 캐고 다듬어 약초 창고에 종류별로 보관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의원이 허준을 불렀어요. 그동안 약초 캐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턴 이 책들을 읽고 잘 활용하도록 해라. 스승님은 미리 준비해둔 수십 권의 책을 가리켰어요. 허준이 얼핏 보니 중국에서 건너온 의학서적들과 조선 세종 때 펴낸 의방유치, 향약 취원령, 향약 집성방 등의 책이었어요. 중국, 가운데 중 나라국, 한국의 이웃 국가로 아시아의 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나라. 허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승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스승님, 열심히 읽고 훌륭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책을 읽고 훌륭한 의원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너는 의원으로서 첫걸음도 떼지 못한 것이다. 참된 의원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길러야 한다. 평등, 평평할 평, 가지런할 등 어떤 권리나 의무가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허준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어요. 그동안 틈틈이 사서삼경 등으로 학문을 익혔기에 아무리 어려운 한자라도 척척 읽을 수 있었어요. 또 허준은 중요한 구절은 따로 정리하여 옮겨 적었어요. 그렇게 책을 읽던 허준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국의 의학서적과 세종 때 나온 조선의 의학서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세종, 대세, 마루종, 조선의 제4대 임금이며 훈민정음 창제 등 다양하고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 같은 약초라 해도 중국과 조선에서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달랐어요. 중국에서 환기라고 부르는 약초를 조선에서는 간판마라고 부르는구나. 그런가 하면 중국 의학서적에서 밝혀놓은 대로 처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처방, 살처, 모방, 병의 증세에 따라 약재를 배합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승님처럼 병을 잘 고치려면 책에 의지하기보다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치료법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허준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다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신토부리인이 조선 사람은 조선 땅에서 자라난 약재를 먹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어. 게다가 똑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라 해도 나이와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니 이를 따져가며 처방을 내려야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거구나. 신토부리, 몸신, 흑토, 아니불, 두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란 뜻이며 제 땅에서 나온 약재들이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 허주는 무릎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약재로 쓰는 물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 걸 알았어요. 약재, 제목재, 약을 짓는 데 쓰는 재료. 허주는 이때부터 의학서적에 나오는 잘못된 부분을 옮겨 적고 자신이 실제 배우고 익힌 대로 고쳐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허준을 불렀어요. 오늘부터 의생으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처방하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도록 해라.
의생, 의원의, 날생, 의원 또는 의원이 되기 위한 수련생. 스승님이 허준을 비로소 한 사람의 의원으로 인정한 거예요. 허준은 속으로 크게 기뻐했으나 아직도 정식 의원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어요. 허준은 한시도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고 스승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스승님의 잔심부름도 거들고 또 틈을 내어 치료했던 환자들의 이름, 성별, 나이, 체질, 처방법 등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허준은 어느새 실력이 부쩍 늘었답니다. 하루는 스승님이 멀리 출타할 일이 생겼어요. 출타, 날출, 달을 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감. 내가 열흘 정도 다녀올 때가 있으니 환자가 찾아오면 네가 치료를 하려무나. 제가 감히 어떻게? 허준이 당황해하자 스승이 말했어요. 그동안 내 곁에서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적어 놨으니 어렵지 않을 거야. 이 틈에 한번 네 실력을 발휘해 보아라. 그날부터 허준은 찾아오는 환자들을 꼼꼼히 진맥하고 정성스레 보살폈어요. 진맥, 진찰할 진, 맥맥, 손목의 맥을 짚어보아 병을 진찰함. 그러자 어느새 허준을 칭송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청출어람이라더니 젊은 의원 허준의 실력이 어느새 스승을 뛰어넘은 것 같더라니까. 청출어람, 풀을 청, 날출, 어조사어, 쪽남.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름, 즉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뜻.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선비가 찾아와 다짜고짜 스승님을 찾았어요. 박 의원은 지금 어디 계시오? 스승께서는 멀리 출타하셔서 며칠 지나야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허준이 대답하자 선비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말했어요. 박 의원이 아니면 누구도 고칠 수 없을 텐데 이걸 어쩌나. 무슨 병인데 그리 다급하신지요? 우리 누님에게 종기가 생겼는데 생명이 정각에 달릴 정도로 위급하다오. 생명, 날생, 목숨명, 목숨, 경각, 잠깐경, 새길각, 눈 깜짝할 사이. 종기라면 저희 스승님께서나 고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군요. 혹시 젊은 의원께선 종기를 치료한 일이 없습니까? 몇 번 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은 아니었죠. 그래도 다급하시다면 제가 한번 가볼까요? 허준은 환자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어요. 허준은 몇 개의 마을을 지나 환자가 있다는 으리으리한 양반집에 도착했어요. 선비의 말대로 환자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 무렵만 해도 종기는 무서운 병이라 고치는 게 무척 까다로웠어요. 종기, 부스럼종, 기운기, 환원균이 일으키는 피부 염증. 얼마나 치료가 어려웠던지 종기를 앓다가 목숨을 잃은 왕들도 여러 명 있을 정도였지요. 허준은 제 힘으로 과연 환자를 고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살려 환자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의지만은 강렬했어요. 의지, 뜻의, 뜻지,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 허준은 그날부터 며칠 밤을 지새우며 온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 나갔어요. 그렇게 닷새가 지나자 환자가 몸을 일으키더니 허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내가 젊은 의원님 덕택에 목숨을 구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그때 허준이 치료한 사람은 손꼽히던 문신으로 임금과 다른 대신들의 존경을 받던 유이춘 대감의 아내였어요. 문신, 글월문, 신하신,
문관인 신하. 허준이 치료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유이춘 대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자네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내 반드시 언젠가는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기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야. 대가, 대신할 대, 값가, 어떤 일을 하고 받는 보수. 유대감은 허준의 손을 붙잡고 거듭 고마워했어요. 허준이 유대감의 부인을 치료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널리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이 허준을 불렀어요. 이제 진맥과 처방하는 실력이 제법 늘었으니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해라. 허준은 스승님과 함께 꾸역꾸역 모여드는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 허준은 32살이 되었어요. 허준은 내의원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내의원, 안내, 의원의, 담원, 조선시대 왕의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 조선시대에는 임금을 비롯해 왕실 가족의 치료를 맡는 내의원, 양반들을 위한 전의원, 일반 평민들을 위한 해민서 등 3개의 중요한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이를 통틀어 삼의원이라 하는데 그중 내의원이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이지요. 네가 드디어 벼슬을 얻었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내 아들이 마침내 명의가 되었어. 명의, 이름명, 의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의원.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도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허준은 스승님과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성으로 올라갔어요. 한성으로 향하던 허준이 공주를 지날 때였어요. 주막에 도착해 점심을 먹으려는데 주모 혼자서 주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막, 술주, 막막, 술과 밥을 파는 나그네가 묵어가는 집. 이상해서 둘러보니 주막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너무 조용해서 으스스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허준이 물었어요. 주모,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걸 묻는 걸 보니 먼 곳에서 오셨나 보. 지금 역병이 돌고 있어 바깥 출입을 금하고 있는 중이라오. 역병, 전염병역, 병병, 전염병, 유행병과 같은 뜻. 허준은 주모의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전염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하물며 약품이나 치료 방법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공포가 심했을까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허준은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보살폈어요. 환자, 근심환, 사람자, 병을 앓거나 다친 사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허준은 몸져 누웠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나서야 한성으로 다시 향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허준이라는 걸 알고는 길을 막아섰어요. 허의원님, 이 불쌍한 것들을 놔두고 어딜 가십니까? 제발 이 마을에 머물면서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허준이 대답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부름을 받은 지 오래되어서 여기서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조정, 아침조, 관청정,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는 곳. 허준은 무척 미안해하며 다시 한성으로 향했어요. 그때 허준은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백성들은 전염병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도 의원을 찾아가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치료비나 약값조차 없는 사람들은 의원마저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의학서를 펴내야겠어. 응급,
응할 응, 급할 급,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함. 하지만 이렇게 결심한 뒤로도 실제 책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허준에게 책을 쓸 시간이 좀 채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허준은 언해 태산지교, 언해 구구방, 언해 두창지교와 같은 책을 펴냈어요. 언해란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란 뜻이에요. 언해, 언문언, 풀해, 한자를 한글로 쉽게 풀이함. 그만큼 허준은 백성들 누구나 쉽게 읽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조정에 도착한 허준은 내의원 종사품 첨정이라는 벼슬을 받았어요. 그 무렵 내의원에서 일하려면 의과 시험을 2번 치러서 모두 1등으로 합격해야만 했어요. 합격, 합할합, 바로잡을 격, 시험, 검사 등에 붙은. 그렇게 하고도 얻을 수 있는 벼슬이 종 8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준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단숨에 8단계나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그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지요. 또 여기엔 유이춘대감의 보이지 않는 도움도 있었어요. 유대감은 자기 부인의 종기를 치료해준 허준의 은혜를 종 4품 벼슬로 보답했던 거예요. 허준이 내의원에 들어갔을 때 그곳엔 실력과 경험이 뛰어난 의관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의관, 의원의, 벼슬관, 내의원에 몸담고 의술에 종사하던 관리. 허준은 내의원에 있기보다 어려운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내의원엔 훌륭한 의원들이 많으니 저를 해민소로 보내주십시오. 자네 같은 뛰어난 의관이 어찌 해민소로 간단 말인가? 허준이 해민서에서 일하겠다고 하자 어의 양예수가 말렸어요. 어의, 다스릴 의원 의.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관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의관. 그래도 허준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내의원엔 훗날 저를 다시 불러주실 때 와서 일하겠습니다. 마침내 허준은 해민서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해민서에 젊은 의관이 왔다는데 병을 잘 고친다더군. 더구나 양반이든 노비든 차별을 안 한다니 그런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해민서 앞은 가난한 환자들로 장사진을 쳤어요. 장사진, 길장, 뱀사, 줄진. 많은 사람이 줄지어 길게 늘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허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세월이 지나 내의원 의관들이 차츰 줄어들자 허준은 내의원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인 광해군이 두창, 천연두란 큰 병이 들어 몸져 누웠어요. 왕자, 임금왕 아들자, 왕의 아들. 종기와 마찬가지로 두창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만약 임금이나 왕비, 왕족 등을 치료하다 환자가 죽으면 그 의관은 사형을 당하거나 멀리 귀양살이를 해야 해요. 내의원 의관들은 벌벌 떨며 아무도 광해군의 병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 허준이 용감하게 나섰어요. 제가 광해군 전하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허준은 몇 날 며칠 정성을 다해 치료한 끝에 마침내 광해군의 두창을 말끔하게 치료했어요. 그 뒤로 허준은 조선 최고의 명의로 더욱 유명해졌고 서자 출신으로는 오를 수 없는 정삼품 벼슬까지 받았답니다. 최고, 가장 높을고, 가장 높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임금은 멀리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난 가는 임금을 함께 따르며 모시려고 하는 대신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의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허준은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선조 임금의 건강을 지켰어요.
몇 년 뒤 선조 임금이 피난 생활을 마치고 한성으로 돌아와 안정을 찾자 허준은 선조 임금에게 청을 드렸어요. 안정, 편안할 안, 정할 정, 안전하게 자리 잡음. 전하, 지금 조선에 전해지고 있는 중국 의학서들은 복잡한 데다 조선인에게는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 조선 백성들의 체질에 꼭 맞는 의학서를 펴내는 게 좋겠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허위관의 힘으로 조선의 의학서를 꼭 만들어 보시오. 허준은 임금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어 그때부터 조선 백성들을 위한 의학서를 쓰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어요. 정성, 자세할 정, 정성성, 참되고 성실한 마음.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610년, 허준은 드디어 동양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완성시켰어요. 완성, 완전할 완, 이룰 성, 완전히 이룸. 그땐 이미 선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때였지요. 동의보감은 조선의 의학서이지만 이웃 중국과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해마다 펴낼 만큼 훌륭한 책이에요. 허준은 서자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치료하는 마음가짐 하나로 끝내 정승과 똑같은 정일품 벼슬에 오른 위대한 인물이랍니다. 또 다른 인성다지기 1. 건널제 사람인 어조사치 급할급 건널구 사람인 건질구 사람인 어조사지 위태할 위 제인지급 구인지위 다른 사람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위험한 처지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인지급 구인지위 제인지급 구인지위는 남의 급한 사정을 도와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어떤 재난이 닥치면 서로 돕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이 말은 곧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이루며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이가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혼자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아이는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며 그냥 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아이는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며 특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내 가족처럼 돌봐주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또 다른 인성다지기 2. 갈마, 도끼부, 할위, 바늘침, 마부위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아무리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마부위침 마부위침은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이백이란 유명한 시인이 살았어요. 이백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위산에 들어가 공부를 했어요. 몇 달이 지나 공부에 실증이 난 이백은 스승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이백이 얼마쯤 산을 내려가 냇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한 노파가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백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도끼를 갈고 계세요? 쓸만한 바늘을 만들려고 가는 거야. 도끼를 갈아서 어떻게 바늘을 만들어요?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마침내 목적을 이루는 법이야.
그러니 이 도끼도 열심히 갈다 보면 바늘이 되지 않겠니? 이백은 노파의 말에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의산으로 올라가 끈기 있게 공부해 마침내 위대한 시인이 되었답니다.